이제 계절이 네, 쌀쌀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여름옷 반소매 뭐 이런 여름옷 다 집어넣고 또 이제 겨울옷을 꺼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여름옷을 넣고 겨울옷을 어떻게 꺼낼지 정리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신 분이 바로 우리 네. 윤주희. 반갑습니다. 정리 선생님. 전문가 윤주희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옷은 또 계속 사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옷 정리에 대한 얘기부터 좀 풀어보면 어떨까 그럴까요?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걸 정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총량 규제를 지키는 게 정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더 사거나 드릴 때 갖고 있던 양을 조절해서 빼는 작업을 하는 게 진짜 정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옷이 10벌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한 2벌 더 사면 12벌이 되잖아요. 그럼 2벌 자리가 없다면 먼저 10벌 있는 거에서 내가 불필요한 거 2개를 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리가 유지되는 거지. 내가 10개가 있는데 12개를 잘 거는 게 정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집을 정리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물건을 가져다 놓고 그죠? 막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든 잘 넣고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을 잘 선별해서 순환하는 것이 진짜 정리예요. 그리고 또 해놓고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도 필요한 게 그래서 저희가 뭐 정리하면 버리기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부담스러워 맨날 물건 버리래 이런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쓸 물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있는 물건을 조절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옷은 특히 그래요. 근데 버리지 네. 않고 어떻게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버린다는 말을 잘 안 하고 아까워. 나눈다.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저도 물건을 버리는 거 아까워하고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전에 또 이렇게 많이 여유롭지 않으셨던 분들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거 물건들 뭐하니 자꾸 니네가 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물건을 아깝게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 없는 걸 남한테 나누거나 또 요즘은 조금 유행 지난 옷 같은 거 1년 지나면 안 입잖아요. 그럼 팔아서 또 그걸 몇 개 팔면 또 제가 또 원하는 걸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방법을 장치를 두면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거나 되팔거나 이래서 갖고 있는 양을 빼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옷장은 한 칸인데 2칸 양을 계속 들이면 이제 결국은 걔가 갈 데가 없어서 저기 뭐 침대 위에도 쌓이고 책상 위에도 쌓이고 진짜 책상 위에 가득 옷 쌓여 있는 분들도 많이 뵀어요. 옷 정리는 뭐 사실 뭐 누가 만든 규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리할 때는 규칙이 생겨요. 그래서 자리가 생기는 건 이제 비었기 때문에 생기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옷을 어디에 걸지 어디다가 뭐 수납을 해서 넣을지를 정하는 게 이제 2번째 스텝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내 옷장에 뭐 남편 옷 가족 옷 5개 있으면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그 조그만 공간에 막 다 옷 꺼내고 그리고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족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옷이나 옷장을 정해놓는 게 좋고 이게 2번째죠.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을 걸지, 갤지, 보관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뭐 겨울에 패딩 같은 거 여름에는 뭐 보기에도 너무 덥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건 보관해서 둬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저 걸고요. 접는 건 맨 끝에 하세요. 순서를 뭐 굳이 정한다면 큰 이불 같은 게 같이 수납되어 있는 옷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보다 먼저 이불을 정리를 하셔야 공간이 얼마나 남을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거부터 하시는 거죠. 먼저 이불을 정리하고 거는 옷 그리고 작게 들어가면서 양말이나 속옷을 맨 끝에 그래서 개는 옷은 어디다 넣으면 된다. 그렇게 하시고 뭐 가족이 함께 산다면 싱글이 아닌 이상 가족들도 금방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가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유지하는 거 사실 되게 간편하고 뭐 어렵지 않은 심플한 건데 엄두를 못 내시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러고서 아예 포기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많죠.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방송 작가니까 이렇게 모시고 해보면 그 어느 집에 가서 그걸 다 꺼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 꺼낸 게 이게 거실에 쫙 이렇게 펼쳐놓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나오면 더 많거든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근데 한 번 할 때 그렇게 다 꺼내서 해야 돼요? 모든 공간을 다 뒤집어서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제 비용을 받고 그 집에 컨설팅을 할 때는 하루 안에 다 끝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계약도. 그래서 다 뭐 저희가 30평 기준 한 10명 좀 더 크면은 뭐 15명 뭐 20명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보통 한 8시간 정도에서 10시간 정도 잡고 하는데 그 시간 내에 꺼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맡은 거에서 물건을 다 꺼내요. 어떻게 보면 이사보다 더 분주하고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단 꺼내야 되는 이유는 양을 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꺼내고 자리를 다시 잡기 때문에 꺼내요. 그런데 이건 전문가들 이야기고요. 내가 혼자 집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작은 서랍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뭐냐면 뭐 주방에 뭐 서랍 하나라든가 옷장에 서랍을 보면서 그 서랍 한 칸이 우리 집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연습하듯이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건을 비울 거, 남아있는 걸 어느 자리에 넣어서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해보는 거. 그걸 하면 이게 확장돼요. 조금씩 이번에 서랍 해보니까 이번에는 뭐 책상 전체를 해볼 수 있겠다. 책상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애 공부방을 해줄 수 있겠네라고 확장되면 지치지 않고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은 내 손에 닿아야지만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저는 인생 자체가 다 정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정리를 하면서 살잖아요. 뭐든. 사람도 정리 제일 어려운데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카톡 정리. 뭐 예를 들면 뭐 10년 넘은 서류나 뭐 영수증 같은 거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외에 여쭤보면은 혹시나라는 생각을 다 하세요. 못 버리는 분들 있죠. 못 버린 분 많으시죠? 상자 무슨 박스 이런 거 못 버리는 분도 정말 너무 많이 많아요. 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 여쭤보면 언젠가 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거나 너무 아까워요인데 둘 다 아니긴 해요. 예, 베스킨 라빈 길 건너에 가면 있잖아요. 언제도 주는데 그러니까 불안해서 갖고 계시고 또 이거 예전에 이거 좀 아깝다 하지만 10년 동안 전혀 쓰지 않았던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마음과 물건이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저희가 물건을 버리기도 하지 않아요. 뭔가 정말 소중한 추억에 있는 물건은 우리가 버려서 그 마음이 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막 그 집에 가면 그 댁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어머니랑 딸 두 분이 세 분만 사시는 댁에 갔었어요. 근데 좀 뭐 여러 일을 하시면서 조금 경제적 여유도 있으시고 집이 아주 컸어요. 집도 가구도 좋은 가구를 많이 들이셨는데 TV 옆에 이렇게 어항이 작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항이 그게 너무 오래돼 갖고 닦지도 않은 막 그런 허연 어항들 아시잖아요. 손질 안 하면 물고기 없고 아예 빈 어항이 하나 딱 있어서 저기 이 집에 너무 안 어울리는데 왜 있을까?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이제 비워야 되니까 제가 이거 좀 비워드릴게요. 근데 너무 어쩌봤더니 남편이 사별하셨어요. 근데 한 3년밖에 안 되셨는데 남편이 제일 아꼈던 어항이라고 아이들이 너무 아빠를 생각하는 어항이라 버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작가님 버리는 게 그분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이거를 갖고 계시도록 하는 게 잘 닦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뭔가 계속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물건에도 애도의 시간이 사실 좀 필요하니까 그거에 시간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어항이 없어야 될 가정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항을 보면서 너무 슬프기 때문에 아빠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물론 이제 3년의 시간이 긴 건 아니지만 제가 조용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혹시 비우고 차라리 아빠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놔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해보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저는 많이 떨렸죠. 저도 마음에 슬픈 걸 다 아니까 치워드렸고 이제 저 잊어버리고 한 달 더 전화 오셨는데 제가 정리한 것보다 제일 감사한 거는 그거를 비워주신 거다. 우리가 너무 슬펐는데 그 볼 때마다 너무 슬펐잖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으셨는데 그게 비워지고 아빠의 사진이 오면서 우리가 정말 아빠를 잘 애도해서 보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게 제가 사람의 마음과 삶과 물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의 자기 스토리가 그 물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방송에 나오셨었어요. 저희 네, SBS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제가 그때 뭘 배웠었냐면 옷을 가능하면 접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걸어라. 걸어야 정리가 된다. 네, 맞아요.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옷이 뭐가 있는지가 보이고 맞아요. 일단 입을 때 구겨져 있지 않아서 좋고 옷걸이를 제가 샀어요. 많이. 네. 한 100개 정도 산 것 같아요. 뭐 사도 계속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쿠팡에서 사가지고 하고 또 바지 거리, 이 네. 옷걸이도 사고 해서 다 걸었더니 진짜 신세계가 열렸어요. 최대한 다 걸어요. 최대한 저희가 어떤 이제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아이 잠옷까지 다 걸어줬어요.
왜냐하면 엄마들 육아할 때 이거 꺼내서 계속 흐트러지잖아요. 그 안에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걸고 그 다음에 부족한 속옷만 개어드리고 오는 걸 저희가 하죠. 다 보이고 다 입게 돼요. 그리고 너무 빽빽하게만 안 거시면 돼요. 꺼낼 때 막 너무 빽빽해서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만 그렇게 안 거시면 거는 걸 추천해드리고, 좀 팁을 좀 들으면 그 옷장을 걸면 위에 아래가 좀 남아요. 그쵸. 어떤 때든. 그럼 거기를 활용하는 게 정말 꿀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서랍에도 부족한 거를 바구니 같은 거를 넣어서 청바지 같은 거 개서 그 하단에 두면요, 청바지 엄청 많이 수납되고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꺼내기도 편해요. 네, 그런 틈을 다 이용하는 거죠. 서랍에 굳이 안 넣어도 또 부족해요, 서랍이 보통. 그럼 다음 편에선 네. 수납하는 요령? 네, 도구?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필요하실 거예요. 네.